네, 그러면 임마누엘 이사장님 저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짧게 일단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어, 일단은 뭐 일본하고 한국의 교류를 지난 뭐 25년 동안 해왔고 사실 원래는 한국 전공 아니요 일본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당연히 미국 사람으로서 한일 그 협력이나 교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한국이 어떤 역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좋은 한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그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뭐 일단 하나만 얘기하죠. 아마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에 한일, 그다음 한미일 이런 자유무역, 그다음에 이런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조약, 그다음에는 그런 미사일 방역이나 그다음에는 그런 외교 안보 협력, 특히 그 북한하고 그 중국의 그 위협에 대한 준비나 협력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 대신에서 옛날 있었던 문화 교류, 그다음에 과학 공동 연구, 교육 교류,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시민 사회 그 교류는 상당히 소홀됐습니다. 강조되지 않고 사실 어떤 의미 오바마 정권 사람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정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차라리 부시 정권 때는 그런 한국하고 일본의 민간 교류도 많았어요. 그래서 경향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그런 코로나 시대에서 격리 있고 거의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의 공동을 하는 거 뭐 사실 오늘 행사는 대단히 큰 예외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갖고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에서 못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하고 그런 강제 노동인가 진공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런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안부 문제에 사실 뭐 제 보기에는 계속 문제 될 것인데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매춘 문제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국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현대 사회에서 어떤 매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동남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어떻게 줄이고 그런 식으로 미국하고 일본, 한국의 시민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공의 경우는 뭐 강제 노동 문제, 미쓰비시 그런 문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되고 그는 뭐 나법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없죠. 다만은 일본에서는 이런 전쟁 때의 이런 강제 노동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소송이나 있었어요. 일본 국내에서 성공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런 배상을 추구하는 시민들하고 일본 국내에서 그런 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협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는 민족 사회에서도 갈등이나 국가 사회 갈등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협력할 수 없는 상태되고 한국에서는 매우 불리해요. 근데 사실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떤 의미에서 80년대까지는 한국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그런 문제 자체는 없었어요. 이런 그 당시에서 30년대, 40년대 그런 그 희생은 어떤 나쁜 일본이나 아니고 이런 그 당시에서는 재벌이나 그다음에 근대이나 그런 사람을 압박하는 게 있었죠. 이런 민족의 갈등은 아니었어요.
그런 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먼저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이나 그만하고 이런 특정한 그런 사례에 있어서 미쓰비시나 이런 기업에 중심하고 그다음에는 그 피해자는 한국인뿐만 아니고 일본 국내에 그런 피해자 있다는 먼저 인정하면은 아주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참가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두 분 발제자분께 질문이나 혹은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그냥 바로 자기소개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계신가요? 손홍이고 전 외교부 대사였습니다. 최경희 소장님 그리고 우리 파스트라이크 그 이사장님 발표 잘 들었고 또 네 분의 그 질문 토론 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인데요. 지난 4년 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남북 관계에는 순풍의 돛을 단 듯 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회담, 그리고 2019년 평양 회담, 또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하여튼 두 차례의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런데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작년이죠.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될 정도로 남북 관계의 현 주소를 아마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톱다운,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을 하고 밑에서 이제 그 톱다운 결정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라면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버텀업, 이게 실무진의 어떤 합의가 있던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북한과 접촉을 한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남북 대화라든가 물론 이게 보니까 남북 대화가 제가 볼 때는 미북 대화하고 미북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남북 관계에도 좀 이렇게 어떠한 그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경희 소장님이 앞으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고 간단한 거는 이제 왕싱싱 교수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방한을 한다고 작년 내내 이렇게 그 추측을 또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방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손선홍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왕싱칭 교수님하고 최경희 소장님께 남북관계 전망 그리고 시진핑의 올해 금년 방안에 대한 예상을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숭실대학교 하충엽인데요. 우리 이사장이신 임마누엘 페스트리치 이사장님께 지역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우리 최경희 소장님 질문은 우리 임마누엘 페스트리치 이사장님 원고에 마이크 폼페이오 and Zionism Christian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Court of the Promotion of Israel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 시작 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 측면에서는 주이시 펀드와 차이니스 펀드의 충돌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의 이 미중 그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이
한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임마누엘 패트리치 이사장님에게 혹시 있는지 네. 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자이오니스트 크리스찬의 디피니션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충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박세진이라고 하고요. 저 과거 평화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원코리아 투어 앤 커뮤니케이션으로 북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이제 미래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당대 뭐 이번에 대회 발표와 연관하지 않고 저희가 예상을 해봤었을 때 남북관계 부분으로 해서 남측에 북한이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왕 소장님 말씀이 참 속상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인할 수는 없지만 왕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2019년도까지 사실 북중 관계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계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 금강산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한 것도 홍콩의 회사로 알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계약들로 인한 어떤 중국에서의 많은 어떤 그런 사회 문화,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원이 올해도 막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시는 뭐 2020년도에 식량 지원도 있었고요. 올해 예상되시는 중국의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건지 혹시나 예상을 한번 해보셨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어가지고 혹시 질문 더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타임 페어트레이드라는 싱가포르 매체에서 코리아 코리스폰던트로 일하고 있는 써니엄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해상상의 정책인데요. 사실 오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경제를 약간 체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상 속에서 약간 해상에서의 밀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ship-to-ship transfer라든지 이런 거에 인볼브 되는 국가들이 만약에 인볼브를 하게 된다면 좀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약간 한국 정부도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북한들이 약간 생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강제 인포스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 발제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써니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해상에서의 밀수 혹은 우리가 환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랑도 관련되는 건데, 아까 하춘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한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연구원에서 평화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군사적인 요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가지고 첨단 무기 수출 관련해서 주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좀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소장님, 임마누엘 이사장님, 왕싱싱 교수님, 이런 순서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선선홍 대사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는데, 트럼프의 이제 톱다운 방식과 이제 바이든의 이런 실무적 합의, 시스템으로 이제 실무진으로서 이제 대화가 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뭐 사실 그 대통령의 특성상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무진의 합의가 구성된다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바이든의 어떤 정책 기조를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시해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안심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했는데 2013년 3월에 했죠. 2월인가? 근데 저기 오바마 정부가 이제 2기 출범했습니다. 그때 전략적 인내를 선포했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이제 그 국제사회를 좀 내다보고 주시해 봤더니 오히려 전략적 인내라는 그 속에서 차분히 자신들이 시간표 관리를 잘 할 수 있었던 점도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인권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미국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부터 바이든의 이제 입지가 커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 인민 물론 이제 미국 때문에 인민을 많이 추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인민을 달래야 되는 이런 국내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인권 문제를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북한이 곤혹스러운 상태이고 이제 우리 한국과는 이제 다른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는 이제도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아마도 이제 우리 저기 4월에 이제 서울시하고 부산시 이제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대선, 그 사이까지는 글쎄요, 민주당이 이제 힘을 가지기까지는 이제 북한은 거기에 이제 힘 가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은 청와대에 대한 실망감을 굉장히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제 이런 전략적 대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냥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루트, 해상을 통해서 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마도 그 제재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아마도 한국도 참여해야 될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북한과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나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잘 함께 발전해야 될 과제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데 따라서 대화의 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 백신 이 문제에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박세진 선생님께서 해상 밀수는 현 상황의 북한 무역중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서 해상 감시 측면에서 단순하게 남북한 문제가 아닌 최근에 유럽 국가들까지도 이제 북한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감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북아 국제 질서 속에서의 중국 미중 관계라던가 이러한 좀 더 넓은 차원에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사담이었고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의견, 제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좀 하나 일화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다 합쳐서 한국에서는 한 13년 동안은 활동해 왔어요. 미국 대사관하고 많은 교류나 협의가 있었지만은 미국 대사관에서는 저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명령이나 지시 한 번 못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는 유대인이라서 자기 시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는 특히 지금까지 정권에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 폼페이오하고 펜스하고 이른바 그 기독교 지오니즘 일단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다시 그 오실 때는 다 주루살렘에서 모여서 같이 천국 간다 그런 생각 갖고 하나 원리주의적인 그런 종교 사상을 갖고 있고 기밀하게 이스라엘 일부 그런 종교인하고 그런 정치인하고 그런 많은 협력하고 있고 이스라엘 수도 그런 주루살렘을 옮기고 여러 면에서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현 정부하고 협력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 트럼프 정권의 지지자 일부인가. 반대로 이런 고립주의, 그다음에 이런 뭐 백인 유월주의나 기타 뭐 그런 전통 그 Make America 위대한 미국 다시 만들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스라엘의 대단한 거부감이나 반감 많았고 이스라엘 금융이나 그 유대인에 대한 반감도 강하고 거의 정반대로 가는 세력도 있었어요. 어떻게 양쪽이 같이 협력해서 정권에 그렇게 응원하는지 사실 저도 약간 불사사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근데 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은 매우 복잡한 구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각하는 이스라엘 미국 협력이 긴밀한 거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시민의 잘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헤럴스나 이스라엘 신문을 보고하고 뉴욕타임즈 비교하면은 예민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국내에서. 뉴욕타임즈는 너무 예민해서 얘기 안 해요. 좀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난 몇 년 동안은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기술하고 금융 그 자원에서 기술 특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는 미국과 같이 긴밀하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중국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교류도 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많아요. 그런 뭐 선악에 떠나서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마찬가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못했던 이스라엘 역할을 우리 좀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가격 역할할 수 있고 그런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사실은 세력이 강하고 이스라엘하고 긴밀한 교류도 많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사실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기독교 세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하고 중국의 새로운 그런 교류하고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이나 같이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왕싱싱 교수님께도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크게 보면 시진핑의 방한 여부 그리고 중국의 북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외교관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잘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긴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나의 조건이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중한 양국은 코로나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방한 일정을 실행할 수 있고요. 중국은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강한 지도력 그리고 높은 국민 소질로 하반기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생기고 나서 중국뿐만 아니고 그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론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조건이 만약에 마련이 되면은 방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코로나 관리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거 중한 경제 협력, 경제 회복 이런 필요로도 방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미 관계 치열한 그런 경제 속에서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지금은 유럽 국가이랑 주변 국가이랑 이런 관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여러 가지 얽혀서 중국 국내에서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회복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보다도 한국의 지지, 적어도 한국은 중간의 입장.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그 체제 아니면 스타일을 봤을 때는 시진핑의 방한하려면은 일부러서 성과가 있어야지 방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중의 한층 더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 등 이런 중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방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그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만약에 북한의 접종 이런 배신을 지원 이런 필요한다면 중국은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딱 정확히 이제 4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다양한 선생님들 모시고 또 다양한 의견 또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샌드 이 동부아 국제 포럼 올해도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앞으로도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 시기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저기 최경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저희 국제 포럼 때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국제 포럼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